한국 기업들 더 이상 태국에 발도 못 붙이게 막아야 해. 여기 태국 방콕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대대적인 파업을 일으키고 있다고 하는데요. 노동자들은 한국인처럼 대우해달라며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이를 본 태국 경제학 교수는 이렇게 시위를 일주일만 지속해도 한국 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줄 것이라고 하는데요. 도대체 어떤 사연인지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누안이라고 합니다. 저는 태국에서 왔고 24살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한국에 대한 사랑은 끝이 없었어요. 그리고 저는 요즘 한국 생각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제 마음을 사로잡은 K-팝 노래들이 귀에 맴돌고 있습니다. 처음 이 모든 게 시작된 건 제가 13살이었을 때였습니다. TV에서 우연히 한국 드라마를 보게 됐고 그 순간부터 완전히 빠져버렸습니다. 잘생긴 배우들, 로맨틱한 이야기들, 아름다운 배경, 마치 새로운 세계가 제 앞에 펼쳐진 기분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부모님께 한국어 교재를 사달라고 졸랐고 매일 몇 시간씩 연습하면서 한국어를 유창하게 말할 날을 꿈꿨습니다. 그런데 꿈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한테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던질지 몰랐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원래 저희 마을에서 중요한 정치인이셨습니다. 그 사건이 있기 전까지 사람들은 저희 아버지를 존경했고 저희 가족은 아주 부유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큰 정치 싸움이 일어났고 중국 사람들이 끼어들게 됐습니다. 제가 모든 상황을 다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정치라는 게 참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상황이 좋지 않다는 건 분명했습니다. 아버지가 일자리를 잃으셨고 갑자기 저희 가족은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 일이 얼마나 심각해졌는지 깨달았던 날이 아직도 기억나요. 학교에서 집에 돌아왔는데 엄마가 주방 테이블에 앉아 머리를 감싸고 계셨어요. 테이블 위에는 청구서들이 널브러져 있었고 엄마의 이마에는 걱정의 주름이 깊게 패였더라고요. 누안, 엄마가 저를 보며 지친 눈으로 말했어요. 우리 더 작은 집으로 이사해야 할 것 같아. 그리고 엄마는 잠시 머뭇거리시더니 한국어 학원도 더는 보낼 수가 없겠구나. 그 순간 제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 학원은 제 일주일 중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었는데 이제 더 이상 다닐 수 없게 된 거죠. 하지만 저는 불평할 수 없었어요. 우리 가족이 어려움에 처한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도 뭔가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그때부터 일자리를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우리 마을에서 일할 곳을 알아봤지만 마땅한 자리가 없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심장이 두근거리는 광고를 발견했어요. 외국인 근로자로 한국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정말 꿈 같은 기회였어요. 제가 가족을 도우면서 한국도 갈 수 있다니 정말 행운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몇 시간을 들여 이 일을 알아봤고 그에 대해 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찾아봤어요. 농장에서 과일과 채소를 따는 일이었는데 힘들긴 하겠지만 집에서 찾을 수 있는 일보다는 훨씬 좋은 급여를 받을 수 있었어요. 부모님께 이 계획을 말씀드렸을 때 두 분은 걱정이 많으셨어요. 너무 멀잖아. 엄마가 눈에 눈물을 머금고 말했어요. 그리고 내가 아직 너무 어려. 알아요. 제가 용감한 척하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이게 정말 우리한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엄마도 제가 얼마나 한국에 가고 싶어 했는지 아시잖아요. 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넌 항상 결단력이 강했지. 누안, 이게 내가 원하는 일이라면 우린 널 지지할게. 부모님이 저를 믿어주는 모습에 힘이 났어요.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응원해주진 않았어요. 제 가장 친한 친구인 밍밍에게 이 계획을 말했을 때 그녀의 반응이 저를 놀라게 했어요. 한국? 밍밍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했어요. 누안, 너 진심이야?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그런 게 아니야. 저는 눈살을 찌푸렸어요. 무슨 말이야? 밍밍은 목소리를 낮추며 제게 가까이 다가왔어요. 작년에 내 사촌이 한국에 갔었어. 근데 정말 끔찍했다고 했어. 그 사람들은 외국인들을 좋아하지 않는데 특히 우리처럼 동남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을 우릴 자기들보다 낮게 본다니까. 그 말이 마치 주먹으로 배를 맞은 것처럼 저를 아프게 했어요.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그동안 제가 꿈꿨던 한국이 다 잘못된 환상이었을까요? 근데 광고에서는 제가 당황해서 더듬거리며 말했어요. 밍밍은 고개를 저었어요.
광고는 다 거짓말이야. 누안. 한국은 내가 생각하는 그런 곳이 아니야. 그 사람들은 우리를 차별하고 뒤떨어진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그 말을 듣자 눈물이 나올 것 같았어요. 마음 한쪽에서는 밍밍에게 반박하고 싶었어요. 제가 멀리서 사랑했던 그 나라를 변호하고 싶었죠.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두려웠어요. 혹시 밍밍이 맞다면, 제가 사랑했던 꿈이 잘못된 것이었다면 어떻게 하죠? 며칠 동안 저는 고민을 거듭했어요. 밤마다 누워서 상상했죠. 한국에 도착해서 환영받고 친구를 사귀고, 제가 꿈꾸던 한국 생활을 하는 모습도 떠올랐고, 반대로 차가운 시선과 잔인한 말들을 혼자서 견뎌야 할 나쁜 상황도 상상했어요. 하지만 부모님을 볼 때마다 두 분이 저희 집 재정 상황을 걱정하며 나누는 조용한 대화를 들을 때마다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았어요. 이건 더 이상 제 꿈만을 위한 일이 아니었어요. 우리 가족을 도와야 하는 일이었죠. 그렇게 해서 저는 따뜻한 태국의 어느 아침, 작은 여행 가방을 손에 들고 공항에 서 있었어요. 부모님은 저를 꼭 안아주시며 도착하자마자 꼭 전화하라고 당부하셨어요. 출국 게이트로 향하는데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밍밍이 숨을 헐떡이며 저에게 달려오고 있었어요. 누안, 잠깐만. 밍밍이 숨을 몰아쉬며 말했어요. 전에 했던 말 미안해. 그냥 내가 걱정돼서 그랬어. 뭐가 됐든 넌 용감한 거야. 꼭 조심해. 알았지? 저는 밍밍을 껴안으며 목이 메었어요. 알겠어. 제가 약속했어요. 비행기에 오를 때 제 심장은 너무 세게 뛰어서 금방이라도 가슴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았어요. 설렘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죠. 제가 가는 한국은 오랫동안 꿈꿔왔던 그곳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제가 그곳을 직접 마주하게 된 거예요.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저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한국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 게 무엇이든 저는 그걸 마주할 준비가 됐어요. 이건 제 가족을 도울 기회이자 세상을 보고 제가 누구인지 알아가는 여정이 될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제 인생은 이제 절대로 예전과 같지 않을 거라는 거죠. 한국에 도착해서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제 심장은 마구 뛰고 있었어요. 집에서 이렇게 멀리 온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공항은 정말 컸고 바닥은 반짝였으며 온통 밝은 불빛으로 가득했어요. 저는 크게 숨을 한 번 쉬고 여기 온 이유를 다시 떠올렸어요. 가족을 도우러 왔고 제가 항상 꿈꾸던 나라를 직접 보러 온 거니까요. 여권을 꽉 쥐고 출입국 심사대로 걸어갔어요. 심사관들과 이야기하는 게 너무 걱정됐어요. 혹시 그들이 저한테 무섭게 대하면 어쩌죠? 혹시 저를 다시 집으로 돌려보내면 어떡하죠? 그런데 제 차례가 되었을 때 심사관은 저에게 미소를 지어줬어요. 천천히 또렷하게 말해주면서 제가 해야 할 일들을 차근차근 알려줬어요.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안도의 한숨이 나왔어요. 짐을 찾고 나서 공항 밖으로 나왔어요. 공기가 제가 익숙한 것보다 조금 쌀쌀해서 재킷을 더 꽉 여몄어요. 일할 농촌 마을로 가는 버스를 찾아 타고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차가 출발하자 창문에 얼굴을 바짝 붙이고 밖을 내다봤어요. 정말 놀라운 광경이었어요. 도로는 넓고 매끄러웠고 초록빛 들판과 언덕 사이를 길게 뻗어 있었어요. 시골이라도 멀리 높은 건물과 현대식 공장들이 보였어요. 제가 알던 시골과는 너무 달랐어요. 모든 게 깨끗하고 정돈된 느낌이었어요. 버스가 제 정류장에 도착해서 저는 무거운 가방을 들고 내렸어요. 김씨 아저씨라는 농장 주인이 저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주름이 깊게 팬 눈가에 따뜻한 미소를 머금고 있었죠. 누안, 환영합니다. 아저씨가 영어로 말하며 살짝 고개를 숙였어요. 저도 배운 대로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한국에서 배운 예절이 떠올랐거든요. 김씨 아저씨는 저를 트럭에 태우고 농장으로 데려다 주셨어요. 울퉁불퉁한 길을 따라가면서 아저씨는 여기저기 가리키며 지역 학교와 마을회관, 그리고 길을 따라 늘어선 작은 가게들을 보여주셨어요. 저는 시골 마을이라도 이렇게 현대적인 모습일 줄은 몰랐어요. 농장에 도착하자 아저씨는 제 방을 보여주셨어요. 방은 작지만 아늑했고 편안해 보이는 침대와 창가에 작은 책상이 있었어요. 구석에는 작은 TV도 있었어요. 이게 다 제 거예요? 제가 놀라서 물었죠. 아저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으셨어요. 그날 밤
짐을 풀고 있는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옆집에 사는 이웃인 이 할머니였어요. 할머니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 한 그릇을 내밀며 "너 먹어" 라고 서툰 영어로 말씀하셨어요. 국에서 맛있는 냄새가 났고 저는 목에 뭔가 걸린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이렇게 친절하게 대해주실 줄은 몰랐거든요. 다음 날 아침, 첫날 일을 시작했어요. 딸기밭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고 초록색 잎 사이로 빨간 딸기들이 군데군데 박혀 있었어요. 김씨 아저씨는 제가 딸기를 따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딸기를 상하게 하지 않으면서도 잘 따는 법을요. 허리를 숙이고 몇 시간씩 태양 아래에서 일하는 건 힘들었지만 돈을 벌어 가족에게 보낼 생각을 하니 뿌듯했어요. 저는 다른 나라에서 온 이주 노동자들과 함께 일했어요. 그리고 몇몇은 현지 농부들이었죠. 모두들 친절했고 쉬는 시간에 간식도 나눠 먹었어요. 서로 말이 통하지 않을 때도 많았지만 함께 웃고 서로를 도와주며 지냈어요. 어느 날 일 끝나고 마을에 가서 장을 보러 갔어요. 길을 잃을까봐 걱정했지만 의외로 영어 간판도 보였고 심지어 태국어 간판도 있었어요. 작은 슈퍼마켓에서는 아시아 곳곳에서 온 음식들을 팔고 있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태국 간식도 찾아냈고 덕분에 조금 덜 그리워졌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일상에 적응하게 됐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밭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마을을 둘러보거나 새 친구들과 수다를 떨곤 했죠. 심지어 이렇게 시골인데도 인터넷 속도가 정말 빨라서 가족들과 영상, 통화로 제 새로운 생활을 보여줄 수 있었어요. 현지 사람들은 종종 저를 저녁에 초대해 주셨어요. 그들은 태국에 대해 호기심이 많았고 여러 질문을 하셨어요. 가끔은 의사소통이 어려울 때도 있었지만 우리는 항상 서로를 이해할 방법을 찾았어요. 그들은 저에게 한국어를 가르쳐 줬고 저는 그들에게 태국어를 알려줬어요. 그건 마치 우리 사이의 작은 게임처럼 재미있었어요. 어느 추운 아침, 밭으로 가려는데 이 할머니가 저를 불렀어요. 할머니는 예쁘게 짠 손뜨개 목도리를 저에게 주셨어요. 춥다 라고 말씀하시며 목도리를 감는 신용을 하셨죠. 그 순간 저는 정말 감동받았어요. 그 목도리는 단순한 목도리가 아니라 제 새로운 한국 가족이 저에게 주는 따뜻한 포옹 같았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이곳에서의 경험이 예상했던 것과 얼마나 다른지 깨닫게 됐어요. 제가 살고 있는 한국은 하윤이가 말했던 그런 차갑고 차별적인 곳이 아니었어요. 물론 힘든 일도 있었지만 이곳은 친절함과 기회, 그리고 성장의 장소였어요. 매일 밤 침대에 누우면 저는 제 자신이 얼마나 운이 좋은지 생각했어요. 좋은 돈을 벌고 매일 새로운 걸 배우고 세계 각지에서 온 친구들을 사귀었으니까요. 한국은 완벽한 곳은 아니지만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걸 주는 곳이었어요. 다음 날 어떤 일이 벌어질지 기대하며 매일 밤 미소 지으며 잠들었어요. 제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밍밍이 말했던 것과는 너무 달랐어요. 여기 사람들은 전혀 무례하지 않았고 오히려 친절했어요. 다들 저와 제가 온 나라에 대해 궁금해하며 배워가려고 했어요. 그리고 이곳이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구식도 아니었어요. 사실 정말 현대적이었어요. 왜 고향에서는 이렇게 다르게 들었는지 궁금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일이 잠시 쉬는 날이 생겼어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예전부터 꿈꿔오던 서울을 가보기로 했어요. 버스를 타고 가면서 가슴이 설렜어요. 시골 풍경이 점점 고층 건물과 화려한 불빛으로 바뀌는 걸 지켜보며 저도 모르게 흥분이 커졌어요.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태국에서 온 팟을 만났어요. 팟은 저보다 먼저 한국에 와서 살고 있었어요. 오랜만에 아는 얼굴을 보니 정말 반가웠고 그동안 제가 겪었던 좋은 일들을 빨리 말해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야기를 꺼내자마자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요. 팟의 표정이 제가 기대한 것처럼 밝지 않았거든요. 누안, 팟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가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니 다행인데 모든 사람이 너처럼 그렇진 않아. 저는 당황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라고 물었어요. 팟은 한숨을 쉬며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팟은 한국에 정식 서류 없이 살고 있었대요. 일을 계속 옮겨 다니면서 항상 누군가가 자신을 신고할까봐 걱정해야 했고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했어요. 늘 불안했다고 해요. 나랑 같이 가보자. 팟이 말했어요. 내가 뭔가 보여줄게.
우리는 서울의 번잡한 거리를 지나 팥이 안내한 곳으로 갔어요. 그곳은 제가 한국 드라마에서 본 적 없는 동네였어요. 건물들은 낡고 허름했어요. 팥은 저를 작은 식당으로 데려갔고 그곳에는 태국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우리가 자리를 잡자 저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저처럼 행복하거나 들떠 보이지 않았어요. 모두 지치고 불안해 보였어요. 한 명씩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대부분 팟과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한국에서 불법으로 일하며 긴 시간 동안 적은 임금을 받고 일하고 아플 때 병원에 가는 것도 두려워하며 가족들을 그리워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어요. 어떻게 이들의 경험이 저와 이렇게 다를 수 있는 걸까요? 저는 김 사장님과 제 마을의 친절한 이웃들이 떠올랐어요. 그분들은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고 새로운 것들을 가르쳐주고 가족처럼 대해주었거든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왜 제대로 된 비자를 신청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물었어요. 저처럼요. 잠시 동안 방 안은 조용해졌어요. 그러다 나이가 지긋한 남자분이 대답했어요. 불가능하다고 들었어요. 그분이 말했어요. 한국은 우리 같은 사람들을 원하지 않아서 비자 신청을 하면 거절당하거나 법적으로 들어와도 차별당한다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저는 말했어요. 저는 합법적으로 왔고 모두 저에게 정말 친절했어요. 일이 힘들긴 하지만 공정하게 대우받고 있고 심지어 유급 휴가도 받았어요. 방 안의 사람들이 저를 놀란 눈으로 쳐다봤어요. 어떤 사람들은 흥미로워 보였지만 다른 사람들은 여전히 의심스러워 보였어요. 그들이 한국에 대해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오래도록 믿어왔다는 게 느껴졌어요. 우리가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공통점을 하나 발견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태국에서 똑같은 이야기들을 듣고 한국에 온 거였어요. 한국이 태국 사람들에게는 위험하고 환영받지 못하는 곳이라는 이야기들이요. 이 이야기들이 그들을 너무 겁먹게 해서 합법적인 방법으로 한국에 올 생각을 못하고 불법적인 길을 선택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저는 혼란스러움과 함께 슬픔과 분노가 몰려왔어요. 왜 이런 거짓말이 태국에서 퍼지고 있었을까요? 도대체 누가 이런 두려움을 조장하고 있었을까요? 이건 아버지가 정치에서 겪었던 일들이 생각나게 했어요. 그때도 잘못된 정보가 퍼져서 아버지에게 큰 피해를 주었었죠. 그날 밤 팥이 찾아준 작은 호스텔에서 잠자리에 들었지만 도저히 잠이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은 배운 것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제가 한국에서 겪은 긍정적인 경험들과 여기 태국 사람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너무도 극명하게 달랐어요. 여기에는 단순히 몇몇 사람들의 부름보다 더 큰 문제가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건 마치 태국에서 한국에 대한 거짓말이 체계적으로 퍼지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이런 거짓 정보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한국에 합법적으로 올 수 있는 길을 막고 위험하고 힘든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었어요. 저는 계속 뒤척였어요.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했어요. 저는 그저 한 명의 작은 사람일 뿐인데 이 문제는 너무 커 보였어요. 그런데 문득 아버지가 자주 하시던 말씀이 떠올랐어요. 작은 불빛 하나도 어두운 방을 밝힐 수 있단다. 그 순간 저는 결심했어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순 없겠지만 제가 겪은 이야기를 나눌 수는 있겠다고요. 제가 겪은 진짜 한국의 모습을, 친절한 사람들과 공정한 대우, 제가 찾은 기회를 알려줄 수 있었어요. 어쩌면 제 작은 불빛이 다른 사람들이 진실을 볼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을지도 몰라요. 잠들기 전 저는 새로운 결심에 사로잡혔어요. 한국에서의 제 여정은 이제 단순히 돈을 벌어 가족에게 보내는 일을 넘어서서 두 문화를 잇고 거짓에 맞서 싸우는 사명이 되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는 정확히 몰랐지만 시도는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일이 새로운 시작이 될 거라는 생각에 마음이 단단해졌어요. 저는 서울에서 만난 팟과 다른 태국 사람들 생각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들의 이야기는 제 이야기와 너무 달랐거든요. 그들과 시간을 더 보내다 보니 왜 그런지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올 때 제대로 된 서류를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항상 들킬까 봐 불안해했죠.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일자리를 전전하며 자주 이사 다녀야 했고 누구를 믿기도 힘들었대요. 어느 날 팥이랑 몇몇 사람들과 작은
붐비는 아파트에 앉아 있었던 기억이 나요. 방 안에는 매운 음식 냄새와 담배 연기가 가득했고 모두들 피곤해 보였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진하게 내려와 있었거든요. 넌 이해 못해. 루안, 팥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한국은 우리한테 친절하지 않아. 우린 항상 뒤를 돌아봐야 해. 다른 여자, 마이라는 사람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 고향에서는 한국이 태국 사람들한테 나쁘다고 다들 알아. 그래서 우리가 숨어야 하는 거야.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제 경험은 너무 달랐거든요. 제 상사인 김 씨 가족은 저를 잘 대해줬고, 마을의 할머니들은 항상 저에게 음식을 주고, 제 하루에 대해 물어보곤 했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다른 한국이 있을 수 있을까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더 많은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왜 그들은 한국이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는 걸까? 이런 생각들이 어디에서 온 걸까? 천천히 뭔가 더 큰 이야기가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몇몇 사람들은 태국에서 한국에 대한 나쁜 이야기를 퍼뜨리는 집단이 있다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 이야기들은 텔레비전이나 신문, 심지어 일상 대화 속에서도 퍼져 있었대요. 그건 저희 아빠가 겪었던 일과 비슷했어요. 아빠는 정치인으로 일하시다가 중국과 손을 잡았다는 거짓 소문 때문에 일을 잃으셨어요. 그건 사실이 아니었는데도 말이죠. 저는 점점 더 많은 공통점을 발견했어요. 어느 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죠. 그래서 저는 일어나서 모든 걸 일기장에 적기 시작했어요. 글을 쓰다 보니 모든 게 하나로 이어지기 시작했어요. 태국 사람들이 한국을 싫어하게 만들려는 큰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누가 그걸 원했을까요? 저는 제 나라, 태국에 대해 생각했어요. 태국은 중국과 가까웠고 많은 중국 기업들이 태국에서 성장하고 있었죠. 만약 태국 사람들이 한국에 오는 걸 두려워한다면 그건 누구에게 이익이 될까요? 아마 태국과 한국을 갈라놓으면 중국이 더 큰 영향력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저는 팥에게 제 생각을 말했어요. 팥은 겁에 질린 얼굴이었어요. 누안, 조심해. 그가 속삭였어요. 이런 생각은 위험해. 누가 듣고 있을지 몰라. 하지만 저는 그 생각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더 많은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태국의 몇몇 뉴스 웹사이트들은 항상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들만 올리더라고요. 어떤 소셜 미디어 계정들은 오로지 한국 문화에 대해 나쁜 것들만 퍼뜨리고 있었어요. 저는 마치 영화 속에 있는 것 같았어요. 커다란 비밀을 파헤치고 있는 기분이었죠. 하지만 이건 흥미로운 일이 아니었어요. 무서웠고 슬펐어요. 저는 거짓을 믿고 있는 모든 태국 사람들에 대해 생각했어요. 그들은 좋은 기회를 놓치고 있었고 겁에 질린 채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럴 필요가 없는데 말이죠. 집에 있는 제 가장 친한 친구 민민이 생각났어요. 그녀는 제가 한국에 오는 걸 경고했었어요. 이제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알 것 같았어요. 그녀는 나쁜 사람이 아니라 그저 들은 거짓말을 믿고 있었던 거였어요. 어느 날 오후, 저는 한국 할머니 한 분의 정원에서 일을 도와드리고 있었어요. 할머니께서 제게 태국에 대해 물으셨고, 저는 그동안 제가 알게 된 것들을 조금 말씀드렸어요. 아이고,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참 안 됐구나. 누가 우리나라들을 갈라놓고 싶어 할까? 저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할머니. 하지만 효과는 있는 것 같아요. 많은 태국 사람들이 여기 오는 걸 무서워하거든요. 할머니는 제 손을 가만히 토닥여 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진실을 보여줘야겠구나. 안 그러니? 할머니 말씀에 저는 힘이 나는 것 같았어요. 제가 책임이 있다는 걸 깨달았죠. 저는 진짜 한국을 봤어요. 완벽하진 않지만 사람들이 생각하는 괴물 같은 나라는 아니었어요. 저는 모든 걸 바꿀 수는 없겠지만 제 이야기를 할 수는 있었어요. 제가 보고 경험한 것들을 나눌 수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집에 있는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긴 메시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제가 경험한 친절함에 대해 썼고, 좋은 직업과 공정한 임금, 그리고 좋은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어요. 물론 어려울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제 말을 믿지 않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은 화를 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시도해 봐야만 했어요. 진실을 아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더 늘어난다면 그건 큰 거짓말에 맞서는 작은 승리일 테니까요. 글을 쓰면서 여러 가지 감정이 몰려왔어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두렵기도 했지만 희망도 느껴졌어요. 어쩌면
아주 조금이라도 제가 하는 작은 행동들이 태국과 한국을 더 가깝게 만드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으로 잠자리에 들었어요. 이제 저는 단순한 농장 일꾼이 아니었어요. 두 문화를 잇는 다리였고 진실을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앞길이 험난해 보였지만 저는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시골로 돌아가는 버스에 앉아 있는데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서울에서 보고 들은 것들이 계속 떠오르면서 마치 두 개의 다른 세상에 발을 들인 것 같았어요. 내가 농장에서 살아왔던 한국과 팥이 보여준 이민자들이 힘겹게 살아가는 숨겨진 한국, 그 두 세계가 너무나 달랐거든요. 버스 창문 밖으로는 도시가 점점 사라지고 초록색 들판과 산이 나타났어요. 창문에 비친 제 모습을 보면서 불과 몇 달 전 한국에 도착했던 내가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다는 걸 깨달았어요. 저는 변했고 이제는 할 일이 생겼어요. 농장에 도착하자 모든 게 예전과 똑같았지만 저는 이제 모든 게 다르게 보였어요. 김 사장님은 늘 그렇듯 따뜻한 미소로 저를 맞이하며 여행이 어땠냐고 물으셨어요. 저는 모든 걸 다 말씀드리고 싶었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저는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지만 다른 사람들은 고통받고 있다는 걸. 그날 밤 잠이 오질 않았어요. 침대에서 뒤척이며 서울에서 만났던 사람들 생각을 계속했어요. 팥은 매일 잡힐까봐 두려워하면서 살고 있었고 태국 이민자들의 얼굴은 걱정과 실망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들은 한국을 차갑고 냉정한 곳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한국은 그런 곳이 아니었거든요. 잠에서 깨어 창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달빛이 밝게 비춰서 딸기밭이 환하게 보였어요. 멀리 우리 작은 마을의 불빛도 보였고요. 이곳은 제 집이 되었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가족처럼 느껴졌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다른 사람들도 이 한국을 알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계획을 세웠어요. 작게 시작하더라도 어딘가는 시작해야 했거든요. 일을 마친 후 노트북을 꺼내서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한국에 처음 도착했을 때 얼마나 무서웠는지, 그리고 예상치 못하게 만난 친절함에 얼마나 놀랐는지 적었어요. 농장 이야기, 일하는 과정, 그리고 사람들에 대해 썼어요. 이웃 이모님께서 집에서 만든 김치를 자주 가져다 주셨던 일, 딸기를 따면서 한국어를 가르쳐 주신 박 아저씨 이야기까지. 어느 날 고향에 있는 절친 밍밍에게서 메시지를 받았어요. 제 소셜 미디어에서 한국 생활에 대한 글을 본 거예요. 정말 그래? 우리가 듣는 거랑 너무 다르네. 그녀가 물었어요. 메시지를 보내기 전에 깊게 숨을 내쉬었어요. 이건 제가 변화를 만들 수 있는 기회였거든요. 저는 밍밍에게 모든 걸 말했어요. 좋은 점도 나쁜 점도요. 잘못된 정보와 누군가가 일부러 태국과 한국을 멀리 떼어놓으려는 것 같다고도 설명했어요. 하지만 밍밍, 내가 직접 봐야 해. 한국이 완벽하진 않지만 그들이 말하는 그런 나라는 아니야. 여기서 난 기회를 찾았고 친절함을 만났고 제2의 집을 발견했어. 메시지를 보내고 나니 어깨에서 짐이 내려간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모든 사람의 생각을 바꿀 순 없겠지만 밍밍처럼 몇몇 사람이라도 바꿀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그날 밤 다시 제 모습을 봤어요. 두려움과 꿈을 안고 한국에 왔던 그 소녀는 이제 더 강해졌고 자신감도 생겼어요. 저는 제 목소리를 찾았고 그 목소리로 제가 사랑하게 된 한국의 진짜 모습을 알리려고 했어요. 내일은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겠지만 저는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하나씩, 한 사람씩 제가 알게 된 한국을 전해 나갈 거예요.